네, 안녕하세요. 숨틈창문팀의 AI그룹 건축사 사무소를 다니고 있는 오준엽이라고 합니다. 저는 SMB 건축사 사무소에 재직 중인 박다영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일단 포스트 코로나 사회적 건축을 대하는 자세를 생각을 할 때 사실 이 공모가 있기 전부터 이렇게 저렇게 굉장히 좋은 대안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대안들의 대다수가 굉장히 큰 규모의 프로젝트 혹은 새로이 지어내는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크고 새롭게 하는 것만이 맞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직발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대규모의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계획부터 시공, 착공, 준공까지 좀 넌 컨택트 혹은 혼자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회 분위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자 했었고, 그러니까 사회적 건축이라고 하면 좀 공공성에 기대하는 부분이 많은데 어쩌면 그러니까 꼭 공공성의 포인트를 잡지 않더라도 사회적 성격을 띠는 건축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던 게 이 프로젝트의 시작이었고, 주제가 주거라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 성격상 사실은 그 특정 그 1인 주거라는 것이 사실 공공성을 띠기는 힘든 그런 성격이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열악한 1인 주거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집 밖에 그러니까 나가고 싶지만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좀 더 쾌적한 환경에 머물 수 있도록 하고, 또 나가지 않음으로써 사회적으로 넌 컨택트를 이룰 수 있다는 이런 점에서 충분히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던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 일단 아이디어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있어서 저희가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사실 대부분의 건축을 누군가한테 표현하거나 할 때 사실 이미지적으로 굉장히 많이 다가갔었고, 그리고 그 이미지는 대부분 저희는 패널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대중들 혹은 전문가들한테 전달을 하였습니다. 좀 더 본격적으로 영상 매체를 통해서 어떻게 건축을 표현할 것이신가 라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그 매체를 선택한 것 자체가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 중에서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확실하게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좀 약간 광고와 같은 매체를 전달 방식을 사용을 하면 좀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러니까 완성된 공간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걸 만드는 과정이나 그거가 완성되기 전까지의 모든 프로세스가 진짜 한번 우리 넌 컨택트를 한번 목적으로 해보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품이라는 선택을 한 것도 이게 요즘은 다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고 그거를 그냥 내 집에서 해결을 하고 그런 식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공간을 만들어내는 요소가 제품이면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이 넌 컨택트를 이룰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뭔가 이 창문 자체를 제품처럼 만들어낸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거는 제가 문화재나 기존에 오래된 고건축에 관심이 많은데 아직 좀 더 과거의 것이 탐구가 덜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고건축을 바라보는 이론적 시선이나 여러 가지 뭐 기타의 시선이 있겠지만 저는 좀 더 그걸 물리적으로 접근을 해서 실제 시각적인 효과부터 시작해서 그거의 구축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 현대에 옮기면 그거 자체로 또 다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해 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다시 건축으로 왔을 때 그게 오히려 좀 더 현대적일 수 있는 소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굉장히 관심이 있고 스스로 탐구를 하고 있고, 뭐 나중에도 그런 식의 접근 방법을 이용해서 꼭 건축물을 남기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건축가가 있고 건축주가 있다고 해서 건축물이 비로소 사용되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실제로 사용하는 그 사용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건축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그 마침표가 사용자에 있다라고 저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는데, 사실 이번 공모 영상처럼 좀 더 대중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건축을 하고 싶어요. 대중들한테, 시민들한테 이 공간이 열렸을 때, 이 건축이 열렸을 때, 뭐 어렵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뭐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정말 좋다, 불편함이 없다, 뭔가 또 생각나네, 또 가고 싶다, 이제 그런 공간들을 건축을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광고적인 그 측면에서 다가가고 이렇게 작업을 했었는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전달이 될까,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리고 꼭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봐도 이거는 뭔가 나도 해볼 수 있겠다, 나도 흥미가 가네라는 식으로 좀 쉽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그 영상을 보시면서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제 이케아의 방식을 굉장히 많이 채용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케아보다는 이제 대다수의 DIY 방식들을, 뭐 설명서부터 시작해서 그 진행하는 방식들을 그런 식으로 다가갔는데, 그 부분들이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건축을 굉장히 어렵게 바라봅니다. 그 도면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고, 사전 정보들이 있지 않으면은 애초에 그걸 읽을 수가 없는 부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 모든 부분을 설명하거나 그럴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흥미를, 혹은 뭔가 조금 더 친절한 설명을 통해서 저희의 건축을 더 잘 이해시킨다거나, 혹은 더 잘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저희가 이제 이번에 채택한 방식처럼 보다 일반인들한테도 훨씬 설득력 있고 전달력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얻었고, 뭔가 확신도 얻어서 앞으로 좀 이제 그런 식으로도 해보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사실은 영상에 저희가 만들어내는 공간에 대한 어떠한 설명 없이도 이미지만으로 설명을 해보자라는 욕심이 있었어요. 정말 광고처럼 음성이 나가지 않아도 제품에 대한 어떤 이미지들만 나열이 돼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어필하고 싶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정말 쉽지 않아서 그 설명서에 이제 재원표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음성이 들어갔는데, 처음엔 되게 걱정을 했어요. 그게 안 어울릴까봐. 근데 뭐 결과적으로 나온 거 보고서는 이 정도는 괜찮겠다 하고 뭔가 저희끼리 이야기를 했었습니다.